타인, 말 그대로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타인이 내린 내 모습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누군가는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한 번쯤 생각해보았을 고민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타인을 성격으로서 정의합니다. 이 사람은 지나치게 예민하며 저 사람은 항상 침착하고 이 사람은 언제나 이기적이다 처럼 말입니다. 아쉽게도 수치화된 객관적인 근거로 판단할 수 없으며 우리는 각인된 몇 개의 특징으로 주관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고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모습과 타인이 내비치는 모습의 어느 중간 지점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정의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누군가가 정의한 화상과 매 순간 나를 포장하는 발버둥, 그리고 진실된 나의 참모습으로 만들어진 가면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개의 가면을 바꿔가며 이 사회에 녹아들어갑니다. 누구나 완벽하고 결점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향해 이 가면을 고쳐갑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의 본성을 바꾸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름의 가면을 고치려 합니다. 타인에게 보이고자 하는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에겐 세 가지 모습이 모두 공존함과 동시에 가면 없는 민낯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디지털 세계 앞에 우리가 지금껏 고쳐 쓰던 모습이 모두 존재합니다. 하나의 열쇠로 이 세 가지 모습을 타인이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정의될까요? 너무나 많은 것을 담아버린 이 조그마한 디지털 문물 앞에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한폭탄 같은 이 스마트폰의 알림소리와 벨소리는 우리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무서운 폭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화는 완벽한 타인이라는 타이틀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화의 도입부는 월식을 보기 위해 모인 5명의 아이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화에서 월식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때 아이들이 말하는 달이 빨갛게 변하면 저주가 퍼진다 라는 대사는 영화의 시작과 끝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집들이 겸 식사자리 그리고 월식을 보기 위해 석호의 집에 모여든 친구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곳에는 태수와 수연 부부, 석호와 예진 부부, 준모와 세경 부부 그리고 영배 총 7명의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가장 먼저 이곳에 없는 또 다른 친구 순대의 이야기입니다. 등장하지 않는 순대의 이야기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소속사 가수 연습생과 바람을 피워 이혼을 당한 한심한 친구 순대는 이 영화의 제목과는 다르게 완벽한 타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친구라고 믿었던 이들에게 자신의 치부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자리에 모인 친구들은 겉으론 서로에게 비밀이 없는 모두가 완벽한 타인임과 동시에 한편으론 관계 유지를 위한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메인인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을 포함한 각종 SNS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수신되는 모든 것을 서로에게 공유하기로 약속한 이들은 모두 핸드폰을 테이블 위로 올려놓게 됩니다. 이때 울리는 준모의 폰에는 라는 문자 메시지가 뜨고 이를 시작으로 많은 비밀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야기가 전개된과 동시에 중간중간 달의 모습을 보여주며 월식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숨겨왔던 서로의 비밀들과 감정들이 격해지기 직전 이들은 잠시 월식을 구경하며 감정을 식히기로 합니다. 이들이 바라본 달의 모습은 빨갛게 변해가며 완벽히 본 모습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모두에게 완벽한 타인이라는 가면이 벗겨지는 저주가 퍼진 것 마냥 서로의 배신감과 실망감은 점점 고조되며 이때 울리는 전화벨 소리.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들의 비밀은 충격과 분노를 일으키고 결국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모두가 집을 떠나며 마지막 반전을 남겨줍니다. 석호 부부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집을 나서고 갑자기 분위기는 180도 바뀐 어쩌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화목한 가정으로 마무리됩니다. 마치 좀 전의 상황은 한순간 꿈인 듯 사라지고 한층 더 발전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모두가 모여 앉은 테이블에서 시작되는 이 게임은 집안이라는 한정적인 공간에서 주는 몰입감과 긴장감에 약 2시간의 런닝타임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과연 우리가 숨죽이고 지켜본 이들의 파멸은 무엇이었을까요? 충격의 이혼을 결심한 세경은 결혼 반지를 테이블 위에서 돌린 뒤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은 회전을 멈추지 않는 반지에서 월식이 끝난 본래 달의 모습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어릴 적 이야기했던 빨갛게 변한 달이 퍼뜨리는 저주가 끝났음을 의미하며 그들은 다시 본래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이 영화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결말을 통해 우리를 좀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몰입한 각각의 개성을 가진 캐릭터들의 이야기에서 다시 다른 모습의 가면을 쓴 이 완벽한 타인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완벽한 타인이 되기 위해 이 작은 스마트폰을 꼭 쥐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진 않을까요? 영화에서 사람의 본성은 월식 같아서 잠깐은 가려져도 금방 드러나게 된다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월식으로 가려진 달의 모습일까요? 본래의 밝은 달의 모습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세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적인 삶과 개인적인 삶, 그리고 비밀의 삶을